이렇게 이제 해서 투자 타이밍을 봤고요. 이거를 이제 부동산 지인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부동산 지인으로 들어가죠. 지역 분석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죠.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부터 우선 보겠습니다. 자, 서울부터 보면 자, 4대 지표 해가지고 일단은 수요 입주 미분양, 그 다음에 보조 지표에서 PIR을 보겠습니다. PIR 근로자 3분위입니다. 근로자 3분위. 자, 이렇게 4개를 보면 좀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이거를 가지고 자, 우리가 요 식이 있죠. 요 녹색 선이 PIR 지수거든요. 요 녹색 선이 PIR 지수인데, 요 제가 그냥 얼핏 검은색이 가까우면 비싸고 파란색이 가까우면 싸다 이래 했었죠. 자, 지금 요 검은색이 너무 가까운 거예요. 너무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높고 요게 낮아 보일 뿐이지 사실 그 과거를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영역을 22년, 23년이 아니라 조금 당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정상적인 시장이 2018년 조금 하반기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 해서 요 정도를 이렇게 보고 여기 있죠. 이 과거의 장을 보겠습니다. 과거의 장을. 그래서 보면 요때 지인이 조금 아쉬운 게 또 여기서 좀 볼까요? 자, 아실로 들어가서 시세 가격 변동에 들어가면 요게 나오죠. 요거를 좀 과거장으로 가겠습니다. 과거장으로 가고 전세를 빼고 매매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크게. 자, 서울의 과거 움직임이에요. 2006년 실거래가 신고되고 나서 보세요. 노무현 정부 때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요때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네 규제해요. 그래서 잠깐 멈춰. 그리고 또 오르니까 또 규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올라요. 그리고 요때 하락을 하죠. 폭발적 하락을 해요. 요때 뭐가 터졌냐? 외환위기가 터진 거예요. 미국 그 서브프라임. 그래서 쭉 빠지는데 요때는 금리가 높았어요. 금리가 높았다 보니까 금리를 탁 낮추니까 바로 약발이 시장에 먹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미국이 높이고 있고 코로나 때 금리를 낮춰놨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제 높아졌지만 이 쓸 수 있는 약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올랐어요. 올랐는데 요때 2008년부터 다시 2009년까지 올랐는데 예, 여기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부동산 지인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요때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요때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제 2018년이 또 이래서 그렇지 이거를 앞으로 당기면 이미 집값이 요때 비쌉니다. 요때 집값이 비싸요. 그래서 요거를 또 볼 수 있는 게 리치고에서 서울이죠. 밑으로 오면 소득 대비 집값 해가지고 나오죠. 전체를 보면 요때 빨간 구간 있죠. 요게 비싼 구간이에요. 근데 사실은 요 선 있죠. 요 선 제가 이게 삐뚤한데 요걸 직선으로 이렇게 하면 한 요 정도 구간이 비싼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요때는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저금리가 열리면서 폭발적으로 올랐고 사실 또 정책의 부작용 너무 공급을 억제해버리고 그 다주택자를 억제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방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가자. 그래서 돈 있는 사람부터 선수들부터 서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의 부작용, 그 다음에 코로나 유동성 저금리, 그 다음에 임대차법 이것도 이제 정책의 부작용이죠. 요때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때 보면 요때도 비쌌다. 그래서 이 비싼 구간이 자세히 보면 2007년, 6년부터 이제 슬 비싸고요. 2007년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때 이기 신도시 입주, 성남 판교지구 입주하면서 살짝 주춤하다가 정책 발톱 먹히면서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요. 다시 오르다가 이제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빠졌다가 다시 정책발 금리를 낮춰버리니까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를 자세히 보시면 LTV 규제를 다시 강화시킵니다.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요때 이제 빠지는데 이미 집값이 빠졌던 거예요. 비쌌던 거예요. 결국 비싸면 장사가 없다. 너무 비싸면 장사가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뭐 10만 전자 간다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얘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20만 원이다. 그러면 아무리 뭐 저금리든 뭐든 이게 오르기 힘든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고 또 집을 사기 위해서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출을 한다 해도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요때 과거에 가장 비쌀 때가 18.3이거든요. 그러면 18.3 있죠. 요 18.3. 요때가 2018년 하반기만 되면 벌써 19.7로 해서 과거 정고점을 돌파했거든요. 물론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상 점점 이거는 돌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19 정도 왔다, 20 정도 왔다 하면 이미 비싼 겁니다. 그래서 18년 하반기에 오면 사실 지금 요때 비쌌다. 이때 이미 비쌌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평가이기 때문에 비싸다. 이래 볼 수 있어요.